나중에는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때 대개는 어른이 먼저 맞춰줍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비디오 분석을 해보면 아이도 끊임없이 부모의 얼굴이나 반응을 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이해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욕구 표현에 뒤에 깊은 욕구, 상처, 좌절감, 분노, 무기력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나중에 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빠이기 이전에 당신은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나요? 나도 모르게 내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바른 습관, 올바른 피드백으로 자녀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의 경험과 습득과 숙달로 자신감이 붙었을 겁니다. 반복의 틀. 새로운 것을 한다면 다 불안합니다. 아빠들에게 특정 상태의 불안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무엇으로 해결했나요? 농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왕청심환으로 불안을 극복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연습과 노력이 해결해 줬을 것입니다.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자녀에게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빠의 노출 환경 즉 교육적 자극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어떠한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사고관이 확립됩니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이 자녀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자녀에게 규칙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패턴을 형성하고 규칙적인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규칙이 올바르게 전개되기 위해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행위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때도 많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과잉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예를 든다면 자녀가 밥을 먹다가 흘리면 그 흘린 것을 주워 먹습니다. 이런 행동은 빈번히 나타나죠. 그것을 항상 지켜보는 자녀는 아빠는 주워 먹는 존재로 인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실 거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자녀가 흘린 것을 먹고 있으니 말이죠. 계속해서 습관은 반복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자극에 같은 행동을 해서 보상을 취하게 되는 반복적 구조에 맴돌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런 흐름의 구조를 형성하고 부모의 행위를 닮아갑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공존하는 모습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남의 자식, 자녀의 모든 모습들은 아빠가 볼 때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리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2번 지도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려움에 노출된 가정의 청소년, 다른 한 번은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습관이 배어 있었죠. 저는 관찰 일지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게 됩니다. 나쁜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부모가 온전했으면 그냥 투정에 불과할 텐데 라고 말이죠. 순간 제 상태가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 행동이라 지칭하여서 문제로만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 반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군가에 의해 나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문제 행동으로 지칭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혼자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본인의 패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본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무엇이 나쁜 습관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양육 기술입니다. 도덕적인 아빠의 행동은 자녀의 도덕성과도 직결이 됩니다. 자녀의 도덕성은 자기가 하는 일에 더욱 몰입하고 성취에만 빠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정과 결과를 올바르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EBS 프라임에 방영되었던 도덕성 결과 실험에서 목적지에 공을 옮기는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목적지에 옮기는데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도덕성이 강한 아이는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반면 도덕성이 조금 결여된 아이들은
공을 더 많이 옮기기에만 몰두되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빠는 목적에만 민감해서 도덕적인 부분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과정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아빠들의 몰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의 내용을 결합시켜 말씀드리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부모님은 감싸줄 겁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이해해줄게 라는 식이 될 듯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따뜻한 감정으로 품어주는 모습은 좋지만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과정이 올바를 수 있고 결과가 더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들이 괜찮아 감싸주기보다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빠가 형성시켜주는 도덕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뉴스에서 일진 아이들을 혼내는 판사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기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진 아이들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이 당하는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없으니 더 괴롭히면서 강한 자극으로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문화 가정아이가 고통을 받다가 아파트 추락사를 당한 일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집니다. 그 아이들 입에서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에 대한 옳지 않은 보상을 바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솔직한 아빠의 감정 표현이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감정적 인식을 알려주어야 공감도 이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좁았다면 점차 성장하고 경험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